오늘 제가 낸 책은 성공하는 결정, 실패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생각 밖으로 리더의 결정에는 실패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결정의 전제 조건이 뭐고 또 성공하는 결정, 실패하는 결정의 통계적 기준 뭐 이런 것도 나름 해봤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치 리더들의 결정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께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퇴행해야 하느냐는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 정부의 노력,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일조했습니다. 열강들의 다툼 속에서 운명적으로 늘 움츠려왔던 우리의 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움츠렸던 대한민국이 항구적 평화체제를 통해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운명적 결정을 문재인 정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연내에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새로운 물꼬를 틀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패전국 일본은 영토와 영해와 주권 행사의 범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전범국 일본이 인정과 사과 한마디 없이 국제사회에 무임승차했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대까지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적 대결 구도가 일본의 존재를, 패전국 일본의 존재를 유지하고 날로 부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대한민국은 당사국으로 서명조차 하지 못하고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도 해방이 되고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는데 대한민국은 당사자 되지 못하고 패전국 일본이 주권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 아시아 전략에 의해서 일본의 안보적 가치는 점점 더 부각되고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의 신궁극주의화는 미국에 의해서 어찌 보면 방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과거사도, 역사 문제도, 미래로 가는 문제도 걸림돌이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올해 일본은 7월 1일 날 대한민국 반도체를 대상으로 경제 타격을 하고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때문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일본 경제의 턱밑까지 추월한 대한민국 경제의 위협이 일본에게는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심적으로는 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관계를 재편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에 대해서 일본이 반대하고 그 반대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하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운명, 한반도의 운명을 평화적으로 미래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고, 그 도전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은 민족사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모두가 손잡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뜻을 위하여. 여러분, 과거의 경제는 모두에게 따뜻한 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쥐꼬리까지 수출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IMF를 등짐처럼 치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경제가 좋았다는 노무현 정부였지만은 그 당시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나 한국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경유착 끊어내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의 토양을 제공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였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누구나 정의로운 길을 가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줬던 세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위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피해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숙제 때문에 때로는 비판받고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뚜벅뚜벅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의 과정을 일부 담아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치하는 사람,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술산업적 경력의 경쟁도 해야 되지만 그 기술산업적 경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의 변화, 세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대한민국 국가 재설계라는 것을 고민하고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는 위기입니다.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수출로 먹고로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가 오고 있고 그것은 고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좋다라는 고전적 해석법을 뛰어넘어서 이 거대한 4차 산업 문명이 구조적으로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시장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이 대한민국은 인구까지 급감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결정도 충체대한 일이고 우리가 담아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고 위대한 시민들의 유월항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안착됐습니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 광화문을 수놓고 전국을 수놓았던 그 촛불은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정농단 세력을 끌어내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됐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현장을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문명에 맞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 뽑고 대표자 뽑아서 대표자 민주주의, 위임 민주주의에서 마음에 안 들고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대표자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는 이 위대한 문명 속에서 직접 국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토론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결합해야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4차 산업 문명과 디지털 융합 문명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준성을 위하여 여러분 힘찬 환호의 박수! 여러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놓지 않고 일독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역사와 그 속에서 정치인들의 결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안목, 새로운 세상을 최재성과 함께 의논하고 또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저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복지도 권력의 근간이 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 최재성의 개인적 소망입니다. 그런 기준과 철학과 가치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도, 더 나은 민주주의도, 더 나은 경제와 복지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세기 초반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그 유명한 그 연설은 지금도 우리의 신념과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한민국,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역 송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송파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